자, 저희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생각하기에 따라서 고점인 부분, 이런 데서 기회를 잡는 매매를 해야 된다. 이 아래 평단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그 비중을 기반으로 여기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굳이 여기에서 비중을 높여야 되는 이유가 뭐지? 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이 아래 어딘가에서 잘 사서 이 위에서 팔면 쉽고 간단하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고점에서 비중을 높이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까? 이런 의구심을 갖죠. 그 의구심을 갖는 분들의 상당수가 이런 매매는, 이 고점에서 비중 높이는 거는 단타 트레이더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같이 그냥 일반적인 주식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치부하고 넘기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근데 저희가 어제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이 차트 흐름상 고점에서 비중을 높이고 확대시키는 거는, 그거는 비단 단타나 트레이더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주식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내는 그런 주식을 하려면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어제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추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라는 설명도 해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그냥 방법만 안다고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건지까지 가이드를 해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야기 들으실 때 이 두 가지, 수익은 비중 곱하기 수익률이다, 그리고 수익은 크게 내고 손실은 적게 내기 위한 구조를 짜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계속 인지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계속 강조해서 했었던 얘기가 있었죠. 박스가 있으면은 박스 하단에서 산다, 그리고 박스 상단에서는 판다. 기본적으로 이 개념은 지난 영상 좀 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사고 팔 때 어떻게 사고 파냐에 따라서 이 두 개의 합산값으로 내 보유 비중이 변화가 됩니다. 더 사고 덜 팔면은 당연히 보유 비중이 올라갈 것이고, 더 많이 팔고 덜 사면은 보유 비중은 떨어지겠죠. 요 변화를 가지고 실제 매매에서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예시는 그냥 제가 초기 비중의 적정량으로 50 정도를 얘기했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난 댓글에서도 이거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서 50이라고 말하는 거는 50만 원이 아니라 그냥 비중 5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고 나서 상승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상승 흐름에서는 매도가 먼저 이뤄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매도가 얼마나 이뤄져야 되나? 당연히 그냥 수익 짧게 내고서 확실하게 챙기고 끝낼 거야, 이러면은 다 팔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그냥 논외로 할게요. 근데 이 매매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어, 이렇게 생각할 때는 끌고 갈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불타기도 필요하고 하겠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얼마나 매도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보유한 비중의 20% 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0%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의 20% 정도인 10% 정도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 기준에서는 최소한의 매도입니다. 이것보다 매도를 더 안 하고 이거를 매도를 생략해서 더 오르면 더 먹어야지, 이렇게 가게 되면은 매매 자체의 유연성이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수익을 주고 있었는데 수익을 안 챙겼는데 하락을 맞게 되면 그대로 그냥 다 반납하게 되는 거고, 실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회가 주면 저는 수익을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일정량을 매도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적어도 20% 정도는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20%는 내 보유 비중의 20%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10% 정도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럼 내 보유 비중 한 40, 실제로 10% 정도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매도할 걸 매도하고 그 다음에 사는 거거든요. 여기서 살 때 불타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 내 평단보다 높은 데서 사게 되는 거니까 불타기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죠. 간혹 착각하는 사람들이, 나 여기서 비중 50% 있는데 이거 더 먹으려고 팔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매수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 수익을 내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산다, 좋은 상황이 아닌데 사기만 한다, 이런 게 흔히 말하는 주식 투자하면서 경계해야 되는 추격 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불타기가 이뤄진다고 했는데 당연히 분할 매수를 할 거고, 분할 매수를 하면서 여기서 어느 정도 매수하는 게 적당할까? 여기서 매수할 때 특히 불타기 상황에서 저는 처음 상황이잖아요. 어느 정도 수익은 냈지만 되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기 좀 애매한 첫 번째 파동 같은 경우에는 남겨진 내 비중의 절반 정도, 이게 어느 정도의 최대치?
뭐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40% 정도의 보유 비중이 있었으니까 플러스 20 정도 해서 한 60까지는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흐름 안에서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거는 유리한 상황. 그러니까 내가 낮은 가격에 잘 매수했는데 주가가 올랐으면은 나의 수익 상황은 이어가 줘야겠죠.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범퍼로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에 선택권이 생겨요. 좋은 상황에서는 더 많은 수익을 낼 것이고,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안 좋아지는 과정에서 이 중간에 보완 매매를 하면서 비중을 재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럼 이 보완 매매에서 비중 재조정하는 상황, 이거 먼저 얘기하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비중을 요 상황에서 만나게 되면은 여기선 비중을 줄여줄 수 있는 거예요. 비중 재조정할 때 초기 비중으로 돌아간다 얘기 지난 영상에서도 했었죠. 그렇게 돌아가시면 돼요. 근데 이게 방정식이 아닙니다. 공식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보다 일부러 더 적게 갈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게 나는 이 종목이 괜찮은 흐름을 만났기 때문에 위에 파동까지 타고 올라갔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서 놀고 있다. 근데 여기서 보완 매매 상황이 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주가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걸 감안하면은 초기 비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그 밑으로 돌아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전략 매도를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재조정을 반드시 하면서 주가 하락 흐름에 대한 유연성을 잡는 겁니다. 대응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60을 만들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다시 주가의 파동을 타고서 공격을 하는 거죠.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이때 말했었던 것처럼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를 한다. 그럼 여기서 매도하게 되면은 최소한 보유 비중의 20% 정도 매도를 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단순 산술로 말하게 되면 한 12% 정도 매도를 하는 건데, 보유 비중이 뭐 한 45, 46 이 정도 남을 거예요. 이 올라가는 흐름에서.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매수를 섞어주는데, 이때부터는 요 한 번의 사이클을 가지고 간 이후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유연성이 좀 더 생겨요. 요 상황에서 수익도 챙겨놨고 포지션도 잘 잡은 상황에서 그 다음에 다시 상승 흐름을 만나게 되면은 평가 수익률이 앞선 상황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겠죠. 그거를 비중으로 바꿀 수 있는 보너스 비중들이 있습니다. 매도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조금씩 2%든 4%든 하나하나의 엑스트라 매수가 되게 쉽거든요. 저는 그거를 좀 섞어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매도는 한 20% 이상 했는데 보유 비중은 요 상황에서 한 50 정도 남을 수 있는, 왜냐면 매도를 하면서 매수를 섞어줬으니까 보유 비중 자체는 50 정도 나오는, 이거를 일단 만들 수 있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지 더 큰 파동을 타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고 이 정도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보유 비중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야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눌림목 매매, 그 상황에서 절반 정도까지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를 매수를 하는 거죠. 25 정도를 매수하게 되면은 여기서 넘어갈 때 75 가지고 넘어갈 수 있겠죠. 자, 볼게요. 처음에 50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유 비중이 60이 됐어요. 그 다음에 보유 비중이 75가 됐습니다. 어때요? 비중이 점점 늘어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좋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상황에선 더 크게 나겠죠. 근데 손실이 날 법한 상황, 즉 주가 흐름이 추세 전환해가지고 하락 흐름으로 바뀌는 그 전환 시점에서는 어때요? 바로 비중 재조절이 되면서 여기서 30 이런 식으로 확 낮춰지죠. 그러면 손실은 적게 보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주가 흐름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주가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간에 나는 이런 매매를 꾸준히 하면서 마치 바둑에서 수를 놓듯이 나는 포지션을 잡아가고 한 수 한 수를 두면서 요 포지션을 계속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은 크게 볼 수 있는 포지션, 그리고 손실은 적게 보는 포지션으로 제가 위치해 가는 겁니다.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그리고 요 비중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주가 올라가,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종목 좋은데 나 이 종목 초기 좋아, 그래서 그냥 빵 내 맘대로 매수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게 추격 매수가 돼서 결국에는 잘못된 매매로 갈 수 있고요. 여기서 비중을 높이는 모든 근본적인 기준점은 애초에 내가 유리하게 만들어 놨던 나의 유리함을 토대로 비중을 확대해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를 반드시 염두에 두면서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들으면서 좀 어쩌면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것만 몇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이렇게 흘러가서 비중 75를 여기서 갖고 있게 되면 이 시점에서 내 평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요때
평단도 되게 많이 의식하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박스가 된 거잖아요. 이때 저의 평단은 박스 전환 정도, 이 업그레이드 박스 되는 요 전환 부근일 것 같습니다. 거기만 맞춰놔도 괜찮다. 네, 그러면은 대응이 된다. 근데 여기서 불타기 매수를 해서 만약에 평단이 현재가 부근 근처로 아니면 현재가보다 2% 3% 정도 낮은 평단이다. 저는 그거는 다소 추격 매수에 가까운, 그냥 지금 사는 거랑 뭐가 달라, 단타 칠 때 타이밍 잡고서 지금 그냥 딱 들어가는 거랑 뭐가 다른데 이 차이점을 못 느끼겠어요. 그거는 저는 되게 경계하는 요소입니다. 근데 그럼 나름 여기 되게 고점 부근에서 75% 정도의 비중을 들고 있고 평단이 1,900원 정도라고 보면 요 흐름들 있잖아요. 요런 흐름까지 이렇게 오게 되면 결국은 내 평단에 붙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질 것 같은데, 게다가 비중은 내가 많이 들고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합권에서 비중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뭔가 좀 기회를 살리는 거라기보단 되게 위험한 매매를 계속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왜냐면 여기까지 왔으면 나는 수익을 충분히 많이 냈어야 됐을 것 같은데 막상 여기까지 흘러오고 나니까는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수익은 많이 안 났네? 그럼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관점이 중요한데 비중 75를 가지고 다시 여기서 오래 끌고 가면서 매매를 하면서 얘가 뭐 2배 뛰기, 3배 뛰기를 하는 거를 기다리거나 바라거나, 그거는 저는 다소 무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중을 높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비중을 왜 높였을까? 수익 내려고. 저는 비중을 높인 시점에서 수익 기회가 오면은 빠르게 수익을 챙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75까지 늘어났으면 저는 이런 데서 반드시 수익을 챙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수익을 크게 하기 위해서 비중도 키워야 되고 수익률도 키워야 된다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라도 잡자는 거예요. 일단은 뭐 수익률을 크게 잡아야지라고 한다면 여기서 사놓고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네가 손에 쥐어줄 수 있는 수익금이 크겠냐, 아니면은 이 수익률은 여기서 생각하는 수익률보다는 작을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수익률은 좀 작더라도 비중을 이렇게 키워서 기회를 그때그때 잡아가면서 수익을 확실하게 챙기는 게 더 크겠냐, 이거를 먼저 좀 생각해 보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고, 당연히 흐름이 좋아서 이거 두 개 다 잡으면 너무나도 좋지만 이런 흐름이라면은 수익률은 조금 양보하고 비중을 키운 걸로 수익을 확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비중이 능동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비중을 키워서 이런 거를 2번, 3번 하게 되면은 내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주가가 올라줘야지만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능동성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수익을 잘 내기 위해서는 비중 부분을 잘 다루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서 이걸 받아들이고 이 관점을 확실하게 이해하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결국은 그럼 단타가 돼버리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게 단기적으로 나에게 수익을 주는 흐름에서는 그거 챙길 거 챙기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큰 수익 내는 뭐 수익이나 중장기 투자 같은 거 흐름으로 좋게 흘러가면은 거기서 더 큰 수익 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또 듣다 보면 또 이런 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여기서 비중을 줄이고 채우고 뭐 줄이고 채우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결국은 이게 이렇게 N자를 그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50%의 비중을 들고 있다가 이렇게 박스 상단쯤에 가는 상황에서 안 팔고 차라리 나는 그냥 익절 라인 잡고 한번 가보겠다라고 이제 홀딩하고 있다가 좀 늘려주는 상황에서 그냥 여기서 그냥 비중을 10% 정도 더 채워서 그냥 60을 만들어 버린다던가, 그렇게 하면 물론 이제 여기서 수익을 실현은 못했지만 평단에 있어서는 좀 더 유리해지니까는 어떻게 보면 끌고 가기엔 더 유리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실제로 하는 사람도 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크게 먹거나 파동을 다 타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되게 아름답게 눌려줘야지만 가능한 거고, 결국에는 그렇게 했었을 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앞에서 수익을 안 챙겨놨으니까 여기서 눌렸었을 때 익절 라인을 어디로 잡느냐, 이거 손절 라인 잡는 거랑 개념적으로는 비슷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익절 되고 나서 올라가 버리게 되면 파동을 못 할 것이고, 그렇다고 익절 라인을 너무 여유 있게 잡게 되면은 사실상 수익을 못 낼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언제 파는가의 문제에서 저는 그 매매가 나쁘다라기보다는 유연성 아니면은 잘하기에 좀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잘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 더 잘하는 게 더 쉬울 거예요. 그렇죠. 저도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여기서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익절 라인 건드리면 팔아버려야 되는 건데, 그럼 이 뒤에 거 다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새로 시작하거나, 그러면 두 개 다 문제인 거예요. 이거 다 놓치는 거는 당연히 문제고, 새로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평단을 유리하게 잡으려고 했던 그걸 놓치게 됩니다. 결국은 익절을 하는 순간.
그래서 새로 시작하면서 평단이 위에서 만들어져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끌고 가는 거를 선택을 하면서 매도할 때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은 평단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이걸 하다 보면은 수익도 확실하게 내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가능성을 더 그냥 확실하게 살려가는 게 낫다. 모든 매매를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어니스트님도 말했지만 전부 매도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저희는 이제 끌고 가고 포지셔닝을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럴 때는 팔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적당 비중을 파는 것도 연습이다라고 생각하고 해보시면 도움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럼 머릿속으로 안 파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랑은 좀 다르게 느끼는 게 좀 생기실 거예요. 아무튼 뭐 제가 들을 때는 뭐 이 정도가 궁금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해가 됐으면은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냥 이거 안다고 해서 아무런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를 오늘 알았어. 근데 연습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내 걸로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소용없어요. 이 주식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습하실 분, 진짜 발전하실 분들을, 그런 분들이 이제 많지 않을 테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 알려드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이거를 실제로 구현시키는 그 소수의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저희를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그 연습하는 과정 실전이잖아요. 내 돈 내고 실전 투자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시행착오 많이 거치는 것보다 좀 안전바 확실하게 잡고 좋은 선생님 확실하게 두고서 코칭 받아가면서 하시면 좋으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투자 클럽을 그런 의미에서 같이 이용해 보시기를 저는 꼭 강하게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하단 부분에 있어요. 댓글란에 투자 클럽 어떻게 가입하는지 공지사항 안내 링크 걸려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에 또 유튜브에서도 좋은 영상으로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알람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